자,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마지막 챕터에 해당이 되죠. 특수구문, 일치, 병치, 도치. 이 세 개의 소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 가정법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일치와 병치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도치를 수업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강좌가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치와 병치 쪽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어떻게 구성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1단원부터 11단원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일치, 병치, 도치라는 개념으로 나눠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에도 수일치가 있지만 비교 대상에도 일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치가 있으니까 단원에 상관없이 일치해.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정법에서 조금 전에 도치 배우셨죠. 자, 그런데 가정법에만 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위상관접속사에서 not only but also나 아니면 등위접속사에서 노어 배울 때도 그 이후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셨단 말이에요. 자, 서로 영역이 다르지만 도치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도치로,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11단원까지의 모든 내용을 일치, 병치, 도치라는 주제로 다시 줄을 세운 게 바로 12단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치, 병치뿐만 아니라 사실 도치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치, 병치까지는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빠진 게 하나도 없이, 즉 안 배운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 도치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배우긴 했는데, 비교에서의 도치와 그리고 장소 방향의 부사 강조에 따른 자동사 도치,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다 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건 애초에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그 세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이 단원의 어떤 진행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일치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일치는요, 크게 자, 이 정도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일치라는 건, 자, 신기하죠? 네, 좋아요. 자, 일치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주어와 동사. 네. 얘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막 필기도 그지같이 되죠? 자, 구간이 명관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지우고 좀 잘 보이게. 아니, 펜이 얇은 게 더 필기감이 좋아서 좀 얇게 설정을 했더니 문제는 필기가 잘 안 되네. 자, 먼저, 자, 일치라고 한다면, 왠지 붓글씨 쓰는 느낌이네. 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자, 그리고 대명사와 선행사의 일치. 자, 인칭과 뭐 수, 성별이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 대상의 일치. 자, 근데 비교 대상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 대상의 병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 정도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주어 자리에 부분 표시 명사가 있을 때 얘를 동사의 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자, 말 그대로 부분 표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요, 3분의 1이 단수냐 복수냐, 이걸 물은 적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3분의 1이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만약에 알맹이가 3개 들어있는 신호등 사탕이라면 걔가 3분의 1이 되면 사탕 한 알이 될 테니까 걔는 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12자루가 들어있는 연필 한 다스를 놓고 얘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4자루가 되니까 복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표시사들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얘의 단수, 복수 여부를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범위를 정해줘야 돼. 자,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 배울 때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자, 비교급은 병치가 중요하고 최상급은 범위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최상급에서 범위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전치사 어브죠. 자, 전치사 어브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무엇의란 뜻으로 많이 배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보시면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무엇 중에서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명사들 중에서 이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사들 중에서 몇 퍼센트, 이 명사들 중에서 몇 분의 몇, 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주는 어부와 한정사는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3분의 1도 범위를 정해줘야만 단복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전치사 어부와 한정사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명사를 보고 왜? 얘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3분의 1이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이 명사를 보고 동사의 수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자, some이라고만 얘기하면 몇몇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엇의 몇몇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 여기 명사가 지금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동사도 복수로 일치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화들 중 몇몇은 꽤나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절반이란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의 절반이냐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나뉘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뭐를? 범위를 정해줘야 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한정사라고 얘기하는 얘가요, 꼭 정관사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비교 배우는 과정에서 한정사와 전치 한정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죠? 거기서 얘기했던 한정사, 뭐 예를 들면 정관사라든가 지시형용사라든가 아니면 소유격이라든가 뭐 이런 한정사들 얼마든지 다 쓰일 수가 있고요. 자, 공교롭게도 정관사가 쓰이는 예문들을 많이 보신 건데 꼭 정관사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 우리가 배운 한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는 단수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로 수를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 표시 명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에 얼마만큼이다라고 범위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한정사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명사, 즉 무엇에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단복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명사의 수를 보고 동사의 수를 일치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every. 자, every 플러스 단수명사의 수일치인데, 자, every가 왜 단수가 되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왜냐하면 every가 모든이란 뜻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는 아닐 텐데, 그렇죠? 쟤를 왜 단수로 취급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어 쓰는 사람들이요, 못 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정확한 수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못 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머리카락,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요, 이거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세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hair를. 하지만 이 머리카락을 한 가닥 딱 뽑아서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얘기할 때는 한 가닥이잖아,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a h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아, 얘네가 이걸 못 센다고 판단하는 건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책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분명한 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책이 정확히 몇 권인지 알 수가 없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마구마구 찍혀 나오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every는 항상 이렇게 명사를, 단수 명사를 데려오게 되고요. 심지어 자, every 이후에 명사가 2개 이상의 병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A, B, and C.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A and B로 연결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단수 취급이 아니라 복수 취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는 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단일 개념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복수죠. 3개니까. 그런데 이 every는 자, 이 A, B and C를 연결할 때도 이 각각의 명사가 다 단수여야 하고요. 자, 이 뒤에 동사가 연결될 때도 단수로 수일치해야 돼요. 자, 그만큼 단수 성향이 강한 애죠. 자, 그래서 every girl likes watching TV.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 예제를 보시면요. 자, every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A, 자, B, and C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이 연결된 3개 A, B, C 한번 보세요. 자, man 단수형이고요. woman 단수형이고 child 단수형이죠. 자, 그래서 자, 요 뒤에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잖아요. A, B, C, D 4개 중에 뭘 집어넣어도 동사가 되는데, 자, 이렇게 every 같은 경우 2 이상의 대상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단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일단
3인칭 단수로 수일치가 되지 않은 B하고 D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될 수 없고. 자, appear한 동사는요, 우리가 1형식과 2형식에서 배운 동사예요. 자, 복습이 좀 된 친구들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1형식, 2형식에서 본 동사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란 얘기고,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그렇죠. 수동태로는 못 쓰는 동사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수일치는 둘 다 이루어졌지만 A번 같은 경우는 자동사를 수동태로 쓴 거기 때문에 올바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C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every 항상 단수로 수일치한다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the number냐, a number냐 결국은 2차인데 자, a number, the number는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수일치예요. 그래서 자, the number of 복수명사, a number of 복수명사 여기까지 똑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동사가 달라. 자, 일단 the number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무엇의 수라는 뜻이고 자, a number of는 많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만 해도 문제를 어떻게 줬냐면요. 자, 이쪽에다가 밑줄을 주면 여기는 밑줄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맞다라는 전제를 설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자,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만약에 밑줄을 치면 여기다가 밑줄을 안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기다가 밑줄을 치면 여기는 그대로 두든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a number, the number에서 어하고 더만 보면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옛날에는. 언제냐면 38년 전? 자, 뭐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을 가끔씩은 볼 수 있는데 우리 편입시험에서만큼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끝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도 밑줄을 주고 여기다가도 밑줄을 줍니다. 자, 아래 예제 잠깐 먼저 훔쳐보시면 자, 보세요. number of 앞에 어에다가도 밑줄, 여기다가도 밑줄. 만약에 이 어에 밑줄을 주지 않았다면 보자마자 그냥 답을 얘로 고를 수 있어요. 왜? a number가 맞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a number면 복수 취급 해서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다가도 밑줄,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를 보고 나머지 하나가 맞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a number, the number는 문제가 나오면 수일치 문제를 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게 만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의미상 a number, the number가 맞느냐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어가 맞다면 여기가 r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둘 다 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문제를 준다는 얘기인데 자,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참이고 거짓이니까 하나만 정확히 파악해보면 되죠. 자, 만약에 the number가 틀린 거라면 어로 바뀌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A number of students in his class is 45. 자, a number of가 되면 많은이죠? 그러니까 그의 학급에 많은 학생들이 4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45는 숫자니까 그의 학급의 학생 수가 4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의 학급에 많은 학생이 45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he number가 맞고 a number가 옳지 않다. 라고 먼저 이렇게 단계를 거친 다음에 the number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동사가 단수로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 하나의 밑줄을 안 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마 우리 편입시험에서는 그 정도로 출제되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변별력을 주게 되겠죠. 자,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a number, the number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the number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그의 학급의 학생들의 수가 피곤해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근데 피곤함을 느끼는 게 숫자는 아니잖아요. 학생들이라는 사람이 피곤해하는 거지 학생 수가 피곤해하는 건 아니겠죠. 자,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수업할 때도 자주 얘기했지만 문법에서의 해석은요 아주 깊이 있고 되게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되는 소리냐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학생 수가 피곤해할 수는 없겠죠. 학생들이 피곤해야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수를 나타내는 the number는 의미상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래서
a number가 맞다는 전제가 생겼으니까 동사는 복수형으로 일치한다. 자,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예제 138번 보세요. 자, it is well known that a number of battles. 자, 요게 어가 되느냐 아니면 더가 되느냐 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was fought 마찬가지. 얘가 was가 될 거냐 were가 될 거냐 둘 중 하나가 지금 필연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자, 보니까 만약에 the number of battles가 되면 전쟁의 수가 치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죠. 나폴레옹과 그의 적들 사이에 전쟁의 수가 치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숫자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죠. 전쟁이라는 게 치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the number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되고 그러면 자, 나폴레옹과 그의 적들 사이에 많은 전쟁이 치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number of가 의미상 올바르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was가 아니라 were가 사용되는 게 올바른 수의 일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number나 the number나 결국 예나 지금이나 수일치를 물어보긴 마찬가지인데 의미상 a number가 맞냐 the number가 맞냐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수의 일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그 점과 좀 달라진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의 병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비교 대상의 병치가 우리한테는 좀 헷갈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무시하기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가방이 너보다 무겁다. 자, 근데 올바른 표현 아니죠. 자, 내 가방이 너의 가방보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그래 뭐 당연히 틀렸잖아. 사람하고 사물을 비교하니까. 그러면 사람하고 사물은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건가? 아니요. 비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교 대상의 병치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앞에서 들을 때는 알겠는데 정작 혼자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분수 계산하는 걸 떠올리시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을 거예요. 자, 분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두 분수의 분모가 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분모부터 똑같이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자, 물론 사람과 사물이니까 달라. 근데 둘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무게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내 가방에도 무게가 있고 내 몸에도 체중이라는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방의 무게가 내 몸무게보다 무거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는 네 가방의 무게가 내 가방의 무게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네 몸의 몸무게가 내 몸의 몸무게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네 몸의 몸무게와 내 가방의 무게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무게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잖아요. 자, 얘는 포인터, 얘는 마커. 자, 공통점 전혀 없잖아요. 근데 꼭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 얘도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가격이 있을 것이고 얘도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포인터의 가격이 마커의 가격보다 높다 또는 낮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비교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의 병치는 수업 시간에 늘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냐면 등위 접속사의 병치 구조와 성질이 아주 유사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자, 우리가 자, 얘가 비교급이잖아요. 자, 여기를 등위 접속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됐을 때 만약에 여기가 to discuss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병치가 어긋난 거죠? 자, 동명사는 동명사끼리, 부정사는 부정사끼리. 만약에 여기가 to discuss가 되어야 했다면 여기서도 to write essay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higher than 비교급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의 열량치는 해서 얘가 비교 대상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열량치니까 역시 감자 하나의 열량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여기다 뭘 써야 될까요? The caloric value라는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영어 쓰는 사람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일한 표현을 동일한 모양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대명사가 쓰이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the caloric value 다음에 동사가 단수로 일치되는 걸로 봤을 때 자, 이런 경우가 아주 흔히 나오는 문제죠. that이냐, those냐.
자, 비교 대상인 caloric value가 단수니까 이쪽에 얘를 똑같은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대명사도 얘하고 일치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단수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돼야 되니까 those가 아니라 that이 올바르다. 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the grammar of English is more difficult than that of my mother tongue. 자, 영어의 문법은요, 내 모국어의 그것. 자, 그러니까 역시 자, 얘가 비교 대상이니까 또 하나의 비교 대상도 내 모국어의 문법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법, 영어의 문법이라는 저 명사를 단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에 아까와 같이 that과 those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선행사가 단수니까 대명사도 단수가 돼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상황을 더 보자고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자, this 또는 it을 준다. 자, 이렇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얘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특강 과정에서는 제가 거기까지 깊게 얘기를 안 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자주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정규 과정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애를 후치 수식하고 있죠? 자, 그때 우리가 this나 it은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지시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자, 단수의 that이나 복수의 those 밖에는 올 수 없다. 똑같이 단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this나 it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역시 비교 대상의 병치인데요. 자, 이 비교 대상의 병치에 있어서 일단 수, 그리고 병치되는 대상의 종류,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비교 대상의 병치가 와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분모를 통분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저랑 예제 하나 보시죠. 자, 지금 비교 대상이 뭐냐면 다 facilities, 얘가 비교 대상이에요. 편의시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비교 대상도 뭐여야 될까요? 그렇죠? 자, 편의시설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동사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전치사구니까 요렇게 묶어내고 여기에 동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어가 복수니까 일단은 A번하고 B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C번하고 D번을 비교해 보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는 빨간색 빗금 기준으로 왼쪽은 차이가 없어요. 그럼 결국 오른쪽에서 달라지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C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더 뉴 호텔이 되니까 비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자, 시설물과 호텔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비교 대상은 그 더 오래된 호텔의 편의시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더 오래된 호텔이 됐든 덜 오래된 호텔이 됐든 아니면 새 호텔이 됐든 비교 대상이 뭐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호텔의 편의시설이라면 나머지의 비교 대상도 편의시설이어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 those가 앞에 있는 facilities, 복수형이니까 쟤를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본다면 그 새 호텔의 편의시설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s good as 동일하거나 또는 better than 더 좋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오래된 호텔과 그리고 새 호텔의 편의시설을 비교해 봤더니 동일하거나 똑같이 좋거나 아니면 오래된 호텔이 오히려 좋았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 대상의 일치. 그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첫째 시간 일치와 병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첫째 시간에 비해서 좀 많이 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첫 시간을 좀 짧게 한 건데, 자, 이 두 번째 시간의 시작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제 도치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있지만 처음 보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잠깐 뒤에 이제 도치를 시작으로 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